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전에 미국 증시부터 보면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우산업도 1%가 빠졌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75%, S&P 500은 마이너스 1.23%가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하는 추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 개장 이후에 쭉 빠지는 흐름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크게 조정을 주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연설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에 큰 영향이 있을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를 보면 크게 눈에 띄는 건 AMD가 마이너스 6.83%로 크게 조정이 나온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외 전체적으로 많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많은 하락을 보여준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기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금감원, 라인펀드, 국회의원, 기업에 환매 특혜줬다. 2019년 말에 부실펀드 1조 6,700억 원어치를 환매 중단해서 수천 명의 투자금이 물린 라인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유력 투자자에게는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서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라임 자산운용이 2019년 10월에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에 일부 유력 투자자한테 돈을 미리 빼줬다고 합니다. 또 라인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 등이 총 2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이 되었고 일각에서는 횡령 자금 일부가 정치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 결과로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MS 구글 잡는다. 한국어 능통한 AI 등장에 관심 폭발. 어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하이퍼클로바 X를 공개했습니다. 이 하이퍼클로바 X는 2021년 5월에 선보인 하이퍼클로바를 고도화한 생성 AI인데요. 네이버가 보유한 50년치 뉴스와 9년치 블로그 데이터를 습했습니다. 한국의 제도는 물론이고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계획인데 지역 특화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해당 지역에 강점이 있는 모델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해외 파트너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브릭스, 서방 맞서 세력 확장, 사우디, 이란 등 6개국 합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이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서방 세계에 맞서 세력을 규합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통했다는 분석입니다. 브릭스가 새 회원국을 받아들인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인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견제를 하면서 힘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는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단 업종 제한 다 푼다. 24조 투자 기대. 정부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조차 들어서기 힘든 한단 내 토지 이용 규제도 푼다고 합니다. 이런 산단들이 30년대에서 다 낡았는데 노후된 곳을 첨단 산업이 입주하고 청년층이 일하는 산업 캠퍼스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단 내 기반 시설이 허용하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도 확대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 수준인 1톤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3년간 업종 제한 없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별로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단지 개혁을 하게 된 배경으로는 포스코그룹에서 올해 광양에 4조 4천억 원을 들여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 관련 공장을 지으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산업입지법에 막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산단에는 애초에 허가받은 혈강 업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든 카페든 편의점, 병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런 산단 노화를 막기 위해서 첨단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젊은 근로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허락하는 한 모든 업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도 고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산단 규제가 모두 완화가 되면 향후 10년간 24조 4천억 원의 투자와 12,000여 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창용, 금리 연 1에서 2%로 낮아질 가능성 작다. 한국은행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이 되었는데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안정된 데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창용 한 총재는 국내 경기 성장세가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졌고 물가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금통위원 6명 모두 최종 금리 수준을 연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면서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가능성에 초점을 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약사 트리오에 막힌 비대면 진로, 전화로도 충분, 플랫폼 필요 없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약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적극
맞고 나선 결과인데요. 이날 법안은 당초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서 상임위 통과까지 점쳐졌는데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지위 내에 약사 트리오라고 불리는 약사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가 되면 약 배송도 같이 허용될 것으로 봐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에도 반대를 했다고 하고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은 필요 없다면서 플랫폼 필요성 자체도 부정했다고 합니다. 또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수가보다 많을수록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이 의원들은 130%의 수가가 많다면서 약품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비대면 진료로 약품의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관련 플랫폼 업체에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투명하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대면 진료보다 오남용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너무 역행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 3분기 깜짝 성장 가능성, 패드 기준금리 방향 놓고 고심. 미국이 인플레이션 둔화는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히면 패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지만 성장률이 올라가면 긴축 속도를 늦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패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저성장 기조가 필요하다는 이론을 고수해 왔는데 최근 들어 미국 경제 상황이 패드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패드가 중시하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은 6개월간 4.6%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에 4.1%로 떨어졌지만 GDP 증가율은 1분기에 1.8%에서 2분기 2.6%로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급등할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 3분기 이후에 성장률이 2%대만 유지해도 패드의 전망을 웃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패드가 높은 성장률을 믿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성장률보다는 구매 지표가 경제 모멘텀에 대한 더 나은 신호를 제공한다면서 구매 지표를 더 중시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기사 전부 읽어봤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셔가지고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